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이유. 한국 무기가 기대된다. 2. 대만 맞불훈련 긴장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미국의 낸시 펠로시 국회의장이 대만에 다녀간 뒤로 본격적인 중국의 보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을 엄호하던 항모전단이 물러나 중국이 다시 호랑이 행세를 하며 대만을 봉쇄 및 포위하는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명 대만 통일작전이라 불리는 이번 훈련은 대만 코앞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군사훈련이며 실탄 사격은 물론 둥펑 미사일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대만 인근에 안착시키는 등 군사적인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국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라고 주장하는 제-20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그리고 공중급 일개체 동원하여 도합 100여 대의 군용기들이 이번 훈련에 참가했고 대만 국방부의 발표엔 중국 군용기 50여 대가 대만의 영공을 침범했으며 그중 20대가량이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돼 명백한 군사도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군용기가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넘는 도발은 언제든 격추당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라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 중국 지도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인근 해역과 영공을 6개 구역으로 나누어 전방위적인 봉쇄작전을 펼쳤으며 작전이 전개되면서 기습적으로 두 곳의 봉쇄 지역을 추가로 설정해 대만으로 향하는 다국적 항공기와 선박의 통행이 금지되어 약 40여 개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번 훈련으로 중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유사시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의 항공모함 차단과 필리핀과 일본에서 지원되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도 무력하게 당하지는 않겠다며 현재 4개월에 불과한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중국군의 상륙과 포격을 방어하기 위한 국가 단위 훈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의 전력에는 큰 공백이 생겨 유사시 밀려오는 중국군을 막기엔 크게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미국이 대만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무기 공급난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하고 있는데요. 대만이 중국과의 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버티는 것밖에 없으며 대만의 중국 본토 상륙은 불가능에 가까워 중국의 침략 시 대만군의 핵심 전략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시켜 국가기관 산업과 군사시설 그리고 보급로를 지키는 것. 두 번째로 상륙하는 중국의 군대를 막으면서 중국 본토의 군사시설과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보복 타격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병력을 끊고 미국의 지원을 기다리는 일이 대만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대만은 스스로의 힘으로 중국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상륙을 막고 영토를 지키면서 중국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쉽게 침략당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중국의 대만 통일 야욕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대만은 다급하게 중국에 맞서기 위한 장비를 구매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방어 시스템을 갖추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대만의 가장 공백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패트리어트 등 대공방어 무기와 상륙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자주포와 제블린 등 휴대용 방어 무기의 부족이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대만 군당국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팔라딘 자주포와 패트리어트 그리고 제블린 미사일의 판매를 요청했지만 일부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로 판매 금지를 당하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한 주문량 폭증으로 대만이 10년 안에 방어 능력을 갖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제일 먼저 팔라딘 자주포는 지난해 9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40문가량 우리 돈 1조 원어치 물량을 대만에게 판매 승인하며 내년부터 도입이 예정됐지만 지난달 미국은 대만에게 수출하기로 예정된 팔라딘 자주포를 일방적으로 판매하지 않겠다며 통보했습니다.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영향으로 인해 부품과 장비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약속된 날짜인 2023년까지의 보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만에서는 최대 5년까지 더 기다릴 수 있다며 2028년까지 생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단호하게 판매 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팔라딘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하여 팔라딘 자주포를 수출한다면 첨단 기술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가 대만에 수출 금지되고 F-16V 전투기로 대체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만에서는 자주포 전력에 공백이 생겨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훈련 규모라면 국토방어는커녕 미국의 지원이 도착하기 전에 무력 통일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진가를 발휘한 제블린 역시 전례 없는 공급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개전 단 3개월 만에 제블린 5년치 생산량을 소진했다는 것으로 대만은 이번에 800기가량의 제블린 미사일을 추가 주문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최소 5년 이상 기다리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대만이 보유 중인 제블린으로는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고작 일주일도 버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와 대만군의 구멍난 안보 능력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블린과 팔라딘 자주포는 대만에 상륙하는 중국군을 저지하는 목적이지만 대만 내 중요한 발전소와 고속도로, 항구 등 사회기반 시설과 반격 능력을 보유한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용도로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대만군은 현재 7개의 패트리어트 포대를 운용 중이며 대략 400개가량의 대공방어 미사일을 보유 중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패트리어트 배치 현황을 보면 주로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지역에 배치되어 대만 후방이 비어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중국군은 대만의 정면에서만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항모전단의 접근을 차단하며 대만을 둘러싼 채로 사방에서 접근하기에 지금보다 더 많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와 대공방어 미사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은 지난달 미국과 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약 9,500만 달러 규모의 방공 미사일 300기가량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만과 미국의 계약에 따르면 5년 내로 도입을 완료한다는 합의가 있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패트리어트 도입이 5년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나토 회원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최첨단 대공방어 미사일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6년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폴란드는 내년인 2023년 초에나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분쟁이 없던 시절에도 7년이나 걸리는 사업이며 얼마 전엔 스위스부터 시작해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상황이라 지금과 같은 생산 속도로는 대만이 추가적인 패트리어트를 받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이에 대만군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목격하고서 다음은 대만 자신들의 차례인 것을 명확하게 확인했고 미국 중앙정보부 CIA의 국장은 이미 중국은 대만 침공을 결심하고 준비를 완료했다며 우크라이나 상황과 국제 정세를 보고 실행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즉, 대만의 방공무기 도입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가만히 앉아서 10년씩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으로 대만 현지 언론과 네티즌들은 한국산 방공무기 도입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40조 원 규모 초대형 수출을 성공시키며 국제적으로 한국산 무기가 집중 조명받게 되자 500원 대만에서도 빠르게 도입 가능한 한국산 무기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완전히 무산된 팔라딘 전차 대신 K9 자주포를 검토 중이며 한화디펜스가 이집트에서 K9 자주포를 수주할 당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 위의 목표물도 명중시키는 시범을 보여 섬나라인 대만이 K9의 해상 목표물 적중 능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한국산 방어무기 인천공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UAE에 4조 원 규모의 초대형 수출을 성사시키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자체적인 대공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만 한국처럼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만한 고차원적인 시스템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제블린을 대체할 만한 현궁 역시 대만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만의 입장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 한국 무기 이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폴란드 수출이 순조롭게 완료된다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글로벌 4위로 도약할 것이며 대만이 가장 원하는 미국의 장비는 공급난으로 인해 최소 10년이 걸리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대만의 적국으로 이들의 무기를 도입하기란 어렵습니다. 유지 비용도 많이 들지만 원하는 만큼의 성능도 나오지 않아 계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 무기만이 빠른 공급과 훌륭한 성능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의 대만 언론들은 지금 한국 무기 도입을 망설인다면 미국 무기를 도입할 때처럼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며 한국과의 도입 협상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자는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도입하기로 결정하면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 대만이 원하는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만에서 반대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교류가 많은 국가여서 한국이 중국과 맞서는 무기를 대만에게 수출할 가능성이 있냐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반박글이 달렸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고 여기에 인도의 한국산 K9 자주포 실전 능력에 중국이 제대로 된 반격도 하지 못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한국산 무기의 실전성이 주목받게 되었는데다 중국은 자국 본토를 노리는 한국 무기가 인도에 수출했지만 한국에게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대만에게 수출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팔라딘 자주포와 패트리어트 및 제블린 미사일을 수출허가 내렸을 때 중국에서 크게 반발한 전례가 있어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기에 인도에 한국 무기를 판매하는 것보다 더 큰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한 결과 대만이 최대한 빠르게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한국의 방어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지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사실상의 대만 침공 훈련을 벌이자 대만도 이에 맞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예고해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만 해협에서는 양측 군함이 눈앞에서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장면까지 연출됐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육군은 남부 핑둥현 인근에서 155mm 곡사포 78문과 120mm 박격포 의문을 동원한 대규모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만군은 또 9월 5일부터 AH-64 바치 공격 헬기, AH-1 코브라 공격 헬기, 전차, 장갑차 등을 동원해 공지합동 실사격 훈련도 벌일 계획이다. 이는 중국군의 대만 상륙에 대비한 저지 훈련으로 평가된다. 대만군은 이날 24시간 경계 중인 해군 춘풍이 지대함 미사일 부대 사진을 공개하고 해군 부대가 24시간 경계를 서는 가운데 해안에 설치된 춘풍이 지대함 미사일이 명령을 기다리며 목표를 추적하고 있다며 대만 해협 주변 상황과 군사적 동태를 엄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거리가 최대 1200km에 이르는 춘풍 2 미사일은 대만의 핵심 비대칭 전력 중 하나다. 최신 개량형은 산샤댐과 같은 중국의 전략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일 정오부터 7일 정오까지 사흘간 중국의 대만 침공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대만 해안선까지 최대한 접근하려는 중국 군함과 영해를 사수하겠다는 대만 군함이 근거리에서 대치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로이터 통신은 훈련 종료 직전인 7일 오전 중국과 대만 해군 함정이 대만 해협 중간선에서 초근접 상태로 대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7일 정오까지 예정됐던 대만을 포위한 형태의 침공훈련을 마친 뒤 장소를 바꿔 예민강 인근 서해에서 추가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